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문제풀이 종강까지 왔습니다. 크게 잘 따라오신 여러분에게 격려도 보내고 또 합격도 기원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교재 278페이지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의 마무리 단원으로 적어둡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제목 하나에 한 문제씩이죠. 주택임대차 보호법 한 문제, 상가임대차 한 문제, 경매 하나,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매수 신청까지 해서 각 제목 하나에 한 문제씩이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이제 네 문제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네 문제면 상당하다 비중이 그죠? 그래서 네 문제를 관리하는 시간이고, 또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는 민사특별법으로서 민법에서도 만납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내용들을 한 문제씩 출제되는 데서 문제가 약 한 파트당 10개씩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택임대차 10여 개, 상가, 경매도 17개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수 신청도 약 17개 정도. 그러면 그 매수 신청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를 벗어나서 출제될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문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매수 신청은 범위가 작거든, 그죠? 판례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공부하는 데서 그대로 점수를 받는 시간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278페이지 1번부터 갑니다. 작년에 주택임대차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수준이 이 정도였구나를 배웁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개공사가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을 모두 찾으시오. 기억,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제3자의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이면 임차인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다. 맞습니까? O. 그래서 지금 틀린 걸 찾는데 기억은 O입니다. 자, 대항력이라는 표현은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대항력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갑, 그리고 세를 사는 사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임대인 그러겠죠. 세를 사는 사람을 임차인이라 부릅니다. 사이에 매매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 일어납니다. 보증금 1억에 2년간 살겠다. 자, 이렇게 일어나고 임차인이 대항력이라 하면 이사와 전입신고를 갖추고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은 발생하는데 그 다음 날 몇 시부터다? 오전 0시부터다. 시간까지 제시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살고 있는데 갑이 이 집을 병에게 매매를 합니다. 팔았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주인은 왜 아파트를 샀을까요? 하니까 아파트를 살려고, 살림 살려고 샀습니다. 사서 가보니까 임차인이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내 집이니까 나가시오. 이러면 임차인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집이 언제 팔릴지 모르고 팔리면 비켜줘야 된다는 것은 주거 안전에 너무 불안스러우니까 임차인이 이사와 전입신고를 갖추면 대항할 수 있다. 그를 대항력이라 부릅니다. 대항을 한다. 뭐를 대항합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뭐가 요구되겠습니까? 보증금 1억을 돌려받고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힘을 대항한다. 그죠? 그래서 이를 주장하는 힘이다. 이렇게 부르고 주장하는 힘, 이 두 가지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대항력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때 임대인이 이 집에게 팔았으니까 이 사람을 매수인이라 불러도 되겠죠. 그래서 시험 지문에서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말도 같고, 이 집이 경매가 처분되었다면 새로운 주인은 낙찰받은 자겠죠.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말도 같고, 이 갑이 사망을 하면 상속이 되니까 상속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즉 새로운 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을 싹 다 묶어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항력이 정리가 됐다면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갖추고 효력은 언제부터다? 그 다음 날부터입니다. 자, 근데 1번 기억 지문에 보면 주택을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제3자의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월 1일 전입신고하고 또 이사도 하고 이때 저당권도 들어왔다. 자, 그러면 대항력이 우선이다, 저당이 우선이다. 저당이 우선이죠. 다음 날부터니까. 그러니까 제3자의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으면 임차인이 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은 저당권을 실행해서 주택을 매수했다. 이 말은 낙찰받았다 이 말이잖아 지금, 그죠?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기억이 오다 지금 이 말이죠.
자, 포인트는 뭐다? 대항력은 그 다음 날부터다 라는 모습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2번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통해서 대항력을 가지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성계한 것으로 본다. 이게 대항력입니다.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이 말은 물건을 받은 자는 이 말이잖아요. 여기 봐요. 이자 병이 누구다? 양수인이죠. 물건을 받은 자는 누구의 지위를? 임대인의 지위를 성계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보증금도 네가 내줘야 된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대항력이라 그래요. 5. 자, 디귿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주택가액의 얼마의 범위?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해당합니다. 그래서 X. 주택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면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X.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임차인만이 할 수 있죠. 그래서 또 X입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디귿, 리얼. 자, 이 정도가 작년에 주임법에서 들어온 문제입니다. 연습하고 있습니다. 기출된 지문은 다시 올라옵니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전달했습니다. 20회 문제입니다. 2번 내려가면 주임법에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한번 가봅시다.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OX, O.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게 우선이냐, 등기를 말소시키는 게 우선이냐, 지금 이 문제잖아. 그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누구를 보호한다? 임차인을 보호하니까 등기된 임차권 말소 의무보다는 지급해야 될 보증금 반환 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5. 동그라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자녀의 주민등록도 유효하다. 맞습니까? 5. 동그라미.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임차인, 어른, 이사와 전입신고를 갖춰야 되는데 어리 가족이 3사람 있습니다. 뭐 어리 남편이라고 보고 부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입신고가 4사람 가족이 들어와 있었는데 임차인 어리 어떤 사정으로 직장 때문에 지방에 가야 될 일이 있다. 근데 다 데리고 지방으로 간다는 건 쉽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계약을 한 임차인은 빠졌는데 자녀들이 주민등록으로 돼 있다면 이거 인정해 주는 게 맞다? 안 해줘야 되겠다? 해주는 게 맞죠? 정당한 살림을 살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런 판례입니다. 동그라미.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임대인이 2년을 주장하더라도 임차인은 1년으로 항변할 수 있다. 항상 우리 조문은 임차인은 2년 미만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임차인만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임차인은 선순위 저당권자에 의해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OX. X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경매가 이루어졌다고요? 선순위 저당권자에 의해서. 그러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순위 저당권이니까 1번에 저당권이 들어왔었고 2번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 대항력은 선순위 담보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X.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내로, 1개월에 동그라미 넣습니다. 임대인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권리와 의무를 성계한다. 이를 임차권의 성계. 누가 성계한다고요? 사실상 혼인관계자. 그죠? 그리고 몇 개월 내로? 1개월 내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출제됐죠. 동그라미입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미음, 리얼만 X죠. 3번 내려옵니다. 자, 역시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출제 문제입니다. 차임 등의 정액 청구에 대한 제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X.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우리 주택임대차는 정액 올리고자 할 때는 얼마를 올릴 수가 있다. 20분의 1까지 정액할 수 있습니다. 상가는 얼마죠? 100분의 9%고 요건 5%죠. 자, 5%를 정액할 수 있는데 요 정액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니까. 그죠? 적용되지 않는 것 2가지 중요한 판례입니다. 1번 지금 나왔다시피 재계약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번 당사자 합의 시에도 5%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요 2가지도 의미 있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3번에 1번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하면 X.
2번 자연인이 임차인에 한하여 주임법에 대해서 보호를 받는다. 이것도 X다. 그죠? 보호를 받는 법인이 만들어졌습니다. 보호를 받는 법인은 누구지요? 예. 지방공사 또는 중소기업 그리고 토지주택공사는 법인이어도 보호받습니다. 근데 자연인에 한하여 했으니까 2번도 X.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개시 절정 등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맞다. 자, 요거는 경매 파트에서 다시 이야기할 건데, 자, 여러분 이 물건이 경매가 되었습니다. 낙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5천에 낙찰이 됐다면 1억 5천이라는 대금을 1번 저당권자 뭐 3천만 원, 2번 저당권자 3천만 원, 3번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배당을 해줄 건데, 이때 배당 이 1억 5천이 낙찰된 자가 배당을 요구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딱 들을 때는 누구는 배당 요구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러면 어지럽잖아. 그죠? 그런데 등기가 돼 있는 자들은 배당 요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등기부에서 공시를 해주잖아. 그죠? 그럼 등기 안 돼 있는 자들은 배당을 요구해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우선 변제권 등기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최우선 변제권 이런 것들은 자기가 신청을 해야만 최우선이 있는 줄 알잖아요. 자, 그래서 배당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안 해야 되는 것으로 물어 들어올 때는 등기돼 있다, 안 돼 있다로 기억하면 돼. 자, 그러면 지금 3번에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럼 임차권 등기가 돼 있으니까 별도로 배당 요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4번 임대인이 계약 해제로 인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이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또 없다 하니까 또 X가 돌았다. 그죠? 지금 임대인이 계약 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자, 이 말이겠죠.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 뭔 계약을 했겠지. 무슨 매매 계약을. 근데 이 계약이 해제가 되는 바람에 임대인이 소유권을 상실했답니다. 상실했더라도 제3자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틀렸고. 5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에도 주임법이 적용된다. X입니다. 자, 주택은 살림만 살면 보호해 주는데 일시적으로 사는 것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림 사는 집이 일시적인 게 어떤 거라 그랬죠? 여관은 아닙니다. 여관에서 살림 사는 사람 잘 없죠. 일시적인 살림 사는 집, 민박집, 콘도, 펜션 이런 것들은 주택임대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정의합니다. 출제된 문제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넘어가서 4번 개공사가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확정일자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으며 임대인의 동의도 요하지 않고 임차인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맞다.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신청할 때는 보증금이 얼마 이하일 때만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1번이 O. 틀린 거 수정합니다. 2번 확정일자 보여 신청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제시 외에 건물 등기부를 제시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엎어다가 웃긴다. 이래 적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만 가져가면 됩니다. 3번 확정일자분은 임차권이 물권으로 변함으로 하면 또 X다. 그죠? 확정일자를 찍으면 물권화 된다. 이 말은 인정을 해줘도 물건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또 X. 4번 확정일자 부여로 우선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전입신고일이라고 하였다. X. 확정일자를 찍는 날인데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찍은 날이지 전입신고한 날부터 확정일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5번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것은 전입하는 것의 읍면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하다. X. 어디도 됩니까? 등기소, 공정인 사무소까지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확정일자를 주택임대차에서 확정일자 찍는 것, 공정인 사무소, 등기소에서도 가능합니다. 기왕 나왔으니까 밑에다가 6번 적어놓고 옳은 하나 더 씁니다. 확정일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6번 적어놓고 확정일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자, 최근에 개정돼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이 확정일자 받은지 안 받은지를 내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읍면동사무소에서. 거기까지도 기록을 해 놓으실 것. 5번 들어왔습니다. 주임법에 주택임대차를 의뢰받고 의뢰인에게 설명합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계속 기출문제는 나왔던 게 또 나옵니다. 임차권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면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가sul 경우 우선 변제권이 있다. 또 X다 그죠? 자, 임차권 등기가 후에 격려된 주택을 그 후에 임차한 소액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 하면 X입니다. 요때 우선 변제권은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최우선 변제권 그럽니다. 소액 임차인에 의한 것을 뭐라 그런다?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X. 최우선 변제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라는 것은 이렇게 예를 들었죠. 임차권을 등기를 하는데 명령에 의해서 등기를 합니다. 자, 이 주택의 주인이 갑입니다. 임차인 을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살고 있다가 기간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 나가면 되겠죠. 기간이 종료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지방으로 전출도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직장도 발령 맡았으니까 보증금 돌려받고 지방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갑이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내줍니다. 왜 안 내줄까요? 왜 안 내줄까요? 돈이 없어서 또는 뭐 내주기 싫어서 이런 놈은 나쁜 놈이고 또는 방이 안 빠져서 등등의 이유로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자, 여러분 난감하지 않나요? 지방으로 발령은 났는데 보증금은 안 돌려주고 자, 그러면 직장이 급하니까 직장부터 갔다가 나중에 와서 보증금을 받지 하고 이사를 가는 순간 가지고 있던 대항력마저도 깨지잖아. 그죠? 그러면 그런 권리마저도 없어지면서 보증금도 못 받고 이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등기를 신청을 하면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딱 되고 등기가 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뭐는 인정해 주겠다? 대항력은 인정해 주겠다. 이 제도를 우리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는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등기가 되고 가고 나면 집은 비었잖아요. 이 빈집에 누군가는 들어오는데 지금 질문, 이 사람은 뭐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최우선 변제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1번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하니까 X. 2번 소액 보증금 우선 변제의 범위는 자, 소액 보증금의 우선 변제를 뭐라 그런다? 최우선이라 그러잖아요. 넌 지역에 관계없이 기준이 동일하다. X인 줄 아십니까? 지금 2014년 1월 1일부터 서울에서는 얼마라 그랬죠? 9,500일 때 얼마? 3,200까지 요 숫자는 하나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 그랬고 그러면 몇 년도에는 얼만데를 다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지역별로 다르다 이런 말은 알아들어야 되지. 숫자까지는 모르더라도 그죠? 그래서 3번도 3번도 X고 지금 어디 하고 있습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지금 5번 문제에 2번 했죠. 우선 변제의 범위는 지역에 관계없이 기준이 동일하다. X.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 3번 2년 미만의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보기 때문에 2년 미만으로 한 임대차 계약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 X. 임차인은 2년 미만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번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임대차 관계는 종료된다. 또 X. 보증금 전액 반환될 때까지 임대차는 존속한 것으로 봅니다. 틀렸고 또 나왔죠. 5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에는 주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맞다. 일시 사용한 임대차가 뭐라 그랬죠? 민박집, 콘도, 펜션, 3박 4일 살림사입니다. 이런 것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출문제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자, 이제 6번은 또 상가임대차로 접어듭니다. 20회 때 문제. 상가임대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은 자, 임차인의 대항력은 공부합니다. 상가는 건물을 인도받고 건물의 인도에 동그라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 동그라미, 그리고는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한다?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정확히 돌았습니다. 임대인이 차임의 정액 청구권을 행사할 때 청구 차임의 얼마? 100분의 9를 정액하는 것은 허용한다. 10이 돌았죠. 그죠? 그래서 X. 자, 주택임대차는 몇 프로라고요? 5%. 상가는 몇 프로라고요? 9%까지 정액할 수 있고
요 정액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 거 두 가지가 더 중요해요. 재계약 시와 당사자 합의 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2번 답으로 돌았고 3번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한 것으로 본다. 이거 똑같은 지문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4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대를 했다면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다. 집주인 허락받고 세줘야 된다 그랬죠. 5. 역시 상가도 이 법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택은 민박지 콘도라고 봤다면 상가는 일시 사용이 어떤 집일까요? 그렇지, 땡처리 점포 이런 거 보셨죠? 사장이 미쳤어요. 15일간만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기출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작년의 상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풀 수 있겠습니까? 25번. 자, 개공사가 상가 임대차 적용을 받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옳은 것, 작년의 문제죠. 1번, 상가 건물의 임대차를 등기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웃기죠? 대항력은 그 다음 날이지만 등기는 돼 있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X.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자를 갖춘 경우 경매에서 매각된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해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X. 배당해서 수령하려면 반드시 인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 이야기입니다. 주목해 봅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그렇게 아는 사람 많아요. 자, 이 집이 경매 처분되었습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보증금을 안 내주면 경매 신청하겠죠. 경매 신청할 때는 비껴주지 않아도 돼요. 그걸 우리는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안 비껴주고도 경매 신청하면 돼요. 그런데 결국 경매가 끝나서 보증금을 이제 배당 받아요. 받을 때는 비껴주고 받아야 돼요. 근데 일반인들은 돈부터 내주면 내가 비껴줄게. 이런 사람 많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동시이행하겠죠. 비껴주면서 받으면서 그죠? 자, 경매를 신청할 때는 비껴주지 않아도 된다. 배당 받을 때는 비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 안 비껴줘도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지금. 3번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면 임차인은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죠? 임차인만이 1년 미만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으로 본다. X.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으로 봅니다. 안 때로부터가 아니고. 자, 그래서 또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5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 누구를 대인하여? 임차인을 대위하여. 요 중요한 지문이죠. 동그라미 딱 해놓고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림으로 그리면 자, 상가가 있습니다. 주택 아닙니다. 상가에 자, 임대인값 임차인 을이 있고 이 임차인이 이 점포를 얻어서 뭐를 할 것이다? 호프집을 할 것입니다. 호프집을 한다면 권리비, 시설비도 제법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상가는 기본적으로 기간을 얼마로 본다? 1년으로 봅니다. 주택은 얼마로 봅니까? 2년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임차인이 1년 만에 나가시오 하면 시설비 권리금이 걱정되죠. 그래서 얼마의 범위 내에서 5년의 범위 내에서 더 있고 싶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 항상 최초 임대차를 포함하여 5년의 범위다. 최초 임대차를 제외하고 이래 들어가 버리면 6년 된다 그랬죠. 그죠? 항상 포함한다는 거 잘 보시고. 그 다음 지금 문제는 이렇게 임차인이 호프집을 하다가 장사가 잘 된 모양이죠. 2년쯤 하고 병에게 권리금 받고 넘깁니다. 그때 병을 뭐라 부른다? 전차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이 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세를 줘야 되는데 자, 그럼 전차인은 나도 상가를 얻었으니까 몇 년을 요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다? 임차인을 대위하여 신청하니까 나머지 기간만 청구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죠? 근데 그 시험에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래 들어가면 틀려요. 그래 들어가면 5년 요구한다는 말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항상 이 점은 주의하셔야 돼요. 임차인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5번이다. 8번 문제 돌아왔습니다. 역시 상가 임대차입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1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임차 건물의 상가 건물을 점유하고 사업자 등록도 계속 유지, 존속되어야 한다. 맞습니까? 5. 2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관할 구청장에게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하면 벌써 X다. 그죠? 상가는 확정일자 누구에게 받습니까? 세무서장. 그 틀린 것 2번 잡아주시고 공부합시다. 3번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법원에 뭐를 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임차권 등기 명령은 반드시 종료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계약 기간 중에 나 지방으로 발령 나서니까 등기하고 가겠어. 이런 말 있다 없다? 없어요. 끝났음에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거. 5. 4번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해당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차임은 어떻게 된다? 지불되어야 합니다. 5. 상가 임차인이 3기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했다면 갱신 요구를 뭐 할 수도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때 여러분 상기의 차임도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상가잖아요. A라는 사람이 2,000%를 얻었습니다. 이때 보증금 1억에 월세를 100만 원으로 내기로 했습니다. 그때 3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연체를 했다. 그 3기가 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달입니다. 1월 달에 월세 100만 원 냈습니다. 2월 달에 안 들어왔습니다. 주인 슬슬 열받기 시작합니다. 3월 달에도 안 들어왔습니다. 열받았습니다. 전화 바리바리 하니까 4월 달에 100만 원 들어왔습니다. 5월 달에도 100만 원 들어왔습니다. 6월 달에 또 안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러면 이제 완전 분통 터지는 세입자죠. 완전 그죠? 자, 이러면 이거 3개의 차임에 해당한다, 안 한다? 자, 3개의 차임이라는 것은 연속해서 3기다. 합산해서 3기다. 합산해서 3기입니다. 그래야 되지. 연속 3기면 전부 2달은 안 넣고 한 번 넣고 2달은 안 넣고 한 번 넣고 이래가 될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3기라는 것은 연속해서 3개의 연체입니다. 근데 금액은 포함할까요? 안 할까요? 금액도 포함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한번 봐요. 월세 100만 원인데 첫 달에 100만 원 냈어요. 둘째 달에 50만 원 들어왔어요. 셋째 달에도 30만 원 들어왔어요. 무슨 세입자? 분통 터지는 세입자. 그죠? 5월 달에 또 50만 원 넣었어요. 전화 바리바리 해갖고 5월 달에 또 100만 원 받았어요. 지금 요게 한 번 하면 벌써 한 번 연체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죠? 30만 원 해서 또 70만 원 들어오면 두 번 연체한 걸로 보는 거예요. 금액도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합니다. 상가임대차 상식적으로 기억하시라고요. 이거를 100만 원씩 딱 3번 안 들어왔을 때만 연체하는 게 아니고 금액도 포함해줘야지 합리적이잖아요, 이게. 안 그러면 전부 다 쫙 월세를 30, 원래는 100만 원인데 30 계속 넣으면 나 한 번도 연체한 건 없다. 덜 냈을 뿐이지. 이래가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금액도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3개의 차임에 달하도록 연체했다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틀린 것 2번 정리해 주시고, 자, 기출문제가 이런 정도 수준이었다면 적중해상 문제 갑니다. 자, 1번 대항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틀리는 것은 1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당해 주택의 근저당 설정이 이루어지고 그 후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면 선순위 근저당의 실행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소멸하였다면 주택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한다. 요거 X죠. 자, 지금 이거 무슨 말 했습니까? 대항력을 갖춘 후 그랬습니다. 그럼 1번에 임차인이 대항력 이사와 전입신고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2번이 뭐가 돌았다? 갖춘 후 당해주택의 근저당,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자, 1번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저당권이 탁 들어오니까 조금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뭐도 했다? 전세권 설정 등기도 했다고. 왜? 보호를 두텁게 받기 위해서. 원래 대항력만 갖추고 있어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후순위 저당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저당권이 들어오는 걸 보고 전세권 설정 등기도 갖추었다면 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되었다. 진행됐을 때 이 대항력은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주지. 왜 안 해줍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는 뭐 됩니까? 말소되는 권리입니다. 그죠? 그 정도. 말소되는 건 나중에 경매 사기로 하고. 자, 그래서 1번 대항력은 소멸한다 하니까 X다. 공부할까요? 2번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춘 후 그 임차물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되었고, 자, 뭐부터 되었다? 대항력부터 갖추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되었고 그 후 임차 보증금을 정액했다면 정액 부분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맞다. 그죠? 그것도 상식입니다.
자, 1번 대항력을 갖추었습니다. 대항력 갖춘 자가 보증금 1억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에 저당권이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2, 3년 살다 보니까 한 2천만 원 더 올려주세요. 이렇게 정액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천만 원 더 올려줬어요. 정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상식입니다. 왜 그러면 2번 저당권자는 자기 앞에 얼마가 먼저 있는 걸 보고 돌았다? 1억이 있는 걸 보고 돌았지 1억 2천을 인정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됐고. 그 다음 또 상식적인 거. 1억의 대항력을 갖춘 자가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당권도 돌았어요. 그리고 한 3년 있다가 2천만 원 더 올려줬어요. 2천만 원 대해서는 별도로 확정일자를 찍어놔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별도로 받아야 돼. 그죠? 이 저당권자는 항상 1억에 대해서 내보다 먼저 받는 걸 알고 있지 1억 2천까지 먼저 우선 변제해 줄 수는 없죠. 됐죠? 정액 부분에 대해서 뭐 받아야 된다? 별도로 확정일자는 받아야 되는 것도 상식으로 기억합시다. 3번. 지금 1번이 틀린 걸 돌았기 때문에 다 맞겠죠?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소멸된 선순위 저당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는 것이고 따라서 매수자는 이 법상 임차주택의 양수인 중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매수인에 대해서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선순위 담보권보다 뒤에 있으면 전부 말소되는 거예요. 4번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택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았다면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 그것도 판례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입니다. 근데 방 3칸에 살고 있던 임차인이 그 중에 한 칸을 다시 자기가 세줄 수도 있겠죠. 세주는 걸 뭐라 그런다? 전차를 합니다. 그럼 전차인도 이사와 전입신고를 갖추면 임차인과 동일한 수준의 뭐를 인정해준다?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봐주겠다라는 취지. 5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임차인 이름으로 주민등록된 경우에는 당연히 뭐 대항력을 취득할 수는 없다. 방금 했던 이야기잖아요. 요 전차인이 요 집주인 허락받고 세줬어요. 근데 전차인도 별도로 이사와 전입신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입니다. 안 하면 인정할 수 없다. 틀린 것 1번이었습니다. 2번 갑니다. 주택임대차의 적용 범위입니다. 1번 창고나 공장 용도 등 비주거용 건물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동법이 적용된다. 옵니다. 여러분 공장에 가면 기숙사 이런 거 있죠. 기숙사는 살림 사는 집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주인의 허락을 받고 개조했다면 주택임대차는 적용해 주겠다. 주인의 허락을 받고 개조했습니다. 5. 2번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여 실지 용도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X. 뭐 때문에 틀렸다? 2번이 공부상 표시 때문에 X예요. 실제 용도에 따른다. 이게 판례인데 여러분 여인숙 가보셨나요? 여인숙 가보시면 뭐 중간에 복도가 이렇게 있고 방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여인숙은 공부에는 뭘로 되어 있다? 숙박시설입니다. 근데 이 숙박시설을 개조해서 살고 있는 집이 많습니다. 이거 주택임대차가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고. 공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되겠습니까? 주택임대차는 살림만 살면 보호한다는 게 굉장히 큽니다. 2번 틀렸고 미등기 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둔 경우에 미등기 주택은 적용 대상이 된다. 5. 미등기 건물도 되고 무가 건물도 되고 옥탑방에도 되고 살림만 살면 보호받습니다. 마찬가지 4번 무허가 건물이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동법이 적용된다. 5. 주택에 대해서 민법에 의해 임대차 등기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에 인정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이 역시 준용된다. 자, 이사와 전입신고라는 대항력을 갖춰야 되지만 민법에 따라서 뭐를 했다면 임대차 등기를 했다면 등기로서 인정해 주겠다. 그죠? 등기부에 다 공시가 되기 때문에 틀린 것 2번 갑니다. 자, 3번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요거는 주택임대차의 적용 범위다 아니다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역부터 지역까지. 자, 적용 범위 이다 아니다 시작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다 아니다 한번 가봅시다. 머리 시작 안 되지. 기억. 임차인이 법인이면 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X. 외국인이 등록을 하고 적법하게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불법 체류자는 안 됩니다.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외국인도 된다. 동그라미. 창고 등을 임차인이 임의적으로 개조했다. 임의적으로 개조하면 안 된다. X. 자, 주택의 대지는 주인법이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대지를 포함한다. 동그라미. 미등기 건물, 무가 건물도 된다. 동그라미. 주택의 사용대차 된다 안 된다? 안 돼. 사용대차는 보증금 없이 사는 거잖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기간과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법인데 보증금이 없는데 뭐 보호해줄 게 있나 이거 그죠? 사용대차 X. 비주거용 건물의 주택의 목적으로 일부 사용하는 경우. 자, 비주거용 건물에 되는 거 일단 안 된다. X. 대표적으로 여관의 내실 이런 건 안 돼요. 여러분 여관은 비주거용 맞죠? 그런데 여관에 주인이 살고 있는 내실, 살림 사는 방이 있다 그죠? 이거는 보호받을 수 없다. 임대차 등기된 주택 당연히 되고 중소기업도 적용될 수 있다. 동그라미. 되고 안 되고 갑니다. 4번 대항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은 뭐 계속 지금 반복합니다. 틀리는 것 4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재전입하면 대항력은 소급하여 회복된다. X입니다.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는 존속되어야 됩니다. 일시 옮겼다가 들어오면 다시 옮겼을 때부터 인정해주지 존속된다 하면 틀리는 것. 그래서 4번 틀린 거 체크해 주시고 5번 내려옵니다. 주인법상의 대항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역시 틀리는 것은 1번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물건을 서로 받은 자예요.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누구의 지위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여기 봐요. 매수인, 상속인, 낙찰자는 누구의 지위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게 대항력입니다. 맞고 2번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라도 종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X.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갑과 을 사이 계약이 일어났고 집이 팔렸습니다. 양수인이 들어왔습니다. 보증금 누가 돌려줘야 된다? 갑, 을, 병 중에서. 그렇지. 지금 을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을은 보증금 받아야 될 사람이고 지금 누가 돌려줘야 된다? 갑이 아닌 병이 돌려주니까 갑은 보증금 반환의 채무는 소멸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2번 지문입니다. 소멸되지 않는다 하니까 틀리잖아 지금. 그죠? 결국 대항력을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 의식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다 정리됐습니다. 반복되니까 체크해 주시고 6번 문제 돌아왔습니다. 자, 역시 대항력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2015년 10월 15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때는 언제지요?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그러니까 16일 오전 0시 맞나요? 답은 1번. 자, 나머지들 틀리들은 판례죠. 2번. 한 집안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한 동만 있는 경우. 자, 다가구용은 단독이다, 공동주택이다. 다가구는 단독입니다. 자, 이 말 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은 뭐만 있으면 되고 집원만 있어도 인정하고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기록되어야 된다? 동호수가 기록되어야 한다. 이것도 지금 이 시간에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다가구는 가구가 아무리 많아도 단독주택이다. 그 지분만 있어도 되니까 여러분 한 단독주택 안에 가구가 3개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죠. 한 집에 아빠 침대, 엄마 침대, 애기 침대 있을 수 있죠. 그럼 가구가 3개 있다고 가구가 많다고 우리는 새 집이 사는 거다. 그럼 콩가루 집입니다. 그죠? 완전히. 그죠? 가구가 많아도 한 집이죠. 단독주택이죠. 그래서 다가구는 단독이다. 이거 하나 기억해요. 그럼 다세대는 뭐가 나오겠지? 공동주택이 딱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2번 다가구 단독주택 한 동만 있는 경우 그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집원만 기재하고 편의상 부여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요러면 X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집원만 기재도 되고 3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고 입주하였으나 공무원이 착오로 집원을 잘못 기재하였다면 정정될 때까지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또 X. 공무원의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다면 대항력은 인정해준다.
4번 출식회사인 법인이 출식회사 법인이라고 했습니다. 주택을 임차하면서 소속 직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구비한 경우에도 주임법이 적용된다. X 법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해주는 법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5번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유지된다. X입니다.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랬죠. 등기해놨다고 되는 거 아니죠. 답은 1번. 자, 역시 7번 대항력에 대해서 틀리는 것은 같이 갑시다. 3번 주택임차인이 세대원인 미성년자 이름으로 전입신고하여 미성년자가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면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죠? 이거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지방에 있는 고3짜리 딸이 서울에 있는 학교에 합격을 합니다. 서울대학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학교. 그렇죠? 서울하고도 저 구석에 있는 학교들 많습니다. 지방에 있는 고3짜리 딸이 서울에 있는 학교에 합격을 했다. 그러면 이제 엄마나 아빠가 와서 원룸이라도 하나 구해줘야 되겠죠. 자, 그때 고3짜리 딸이 미성년자니까 임차인은 누구다? 아빠 이름으로 계약을 해요. 원룸 계약을 하고 주민등록은 누구 것만 들어와 있고 딸내미 것만 들어와 있으면 이거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지문입니다. 미성년자가 주택을 점유하고 있으면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죠? 한다. 됐고 나머지들을 읽으시면 됩니다. 8번 역시 대항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은 지금 대항력에 대해서 완전히 해부합니다. 틀리는 것 4번 가죠.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은 자 다세대는 공동이다 단독이다. 공동입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 시 주택의 지분만을 정확하게 기재하면 대항력을 취득한다. X 반드시 뭐가 기재되어야 된다? 동호수가 기재되어야 되겠습니다. 9번 문제 중요 문제입니다. 주택을 매수하여 샀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2013년 2월 5일 갖춘 갑은 당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2013년 4월 5일 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을에게 그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을로부터 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아파트라고 치고 소유자가 누구다? 갑입니다. 자기가 사서 살고 있었습니다. 살고 있었다는 말은 이사와 전입신고도 했겠죠. 자기 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 집을 팔았어. 을에게 매매. 그죠? 매매를 하면서 뭐라고 했다? 내가 세입자로 살게. 그럴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이 갑이 이제는 임차인이 됐잖아. 그죠? 그럼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언제 인정해 주느냐? 지금 이 문제거든. 그죠? 이 사람 벌써 이사와 전입신고는 진작에 해놨어요. 근데 이제 집을 최근에 팔았다니까요. 팔고 내가 새 살게. 대항력은 언제부터 인정해 준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다음 날부터. 그거 기억하면 되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다음 날부터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언제 됐다? 2014년 7월 5일 됐다.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2014년 7월 6일. 답은 몇 번? 5번. 앞에 구질구질한 전입신고 다 기억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다음 날부터. 10번 이번에는 우선변제권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선변제권은 뭐를 찍어야 된다? 확정일자를 딱 찍으면 우선변제권이 있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2번 확정일자를 통하여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는 경우 경매 개시 결정 정기 전에 대항력권을 갖춰야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를 받으려는 경우 경매 결정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은 있어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2번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은 갖추었으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X. 2번이 틀린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겁니다. 우리 최우선 변제의 소액 보증금은 누구보다도 먼저 내주죠.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권은 누구보다도 먼저 내주니까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인데 갑자기 돌아가지고 나 내부터 해주시오. 그러면 경매가 엉망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은 누구보다도 먼저 해주기 때문에 경매 등기 전까지는 돼 있어야 돼. 그리고 경매를 하는 시점에서는 최우선 변제자가 있다 없다를 알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 변제권은 여러분 알다시피 확정일자를 찍으면 후순위에만 항상 우선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후순위에만 우선하면 되니까 언제까지 확정일자를 찍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 대신에 대항력만 갖춰져 있다면
나중에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확정일자 뒤늦게 찍으면 그날부터 후순위에 우선해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는 언제까지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인데 중간에 확정일자 찍어본들 뭐 득볼 일은 있다 없다 날 샜지. 근데 인정은 해주겠다 이거야. 찍으면 후순위에 우선해주면 되니까 뭐 보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그죠? 2번 질문 아주 의미있게 잘 봐놓으셔야 돼요. 자, 다시 틀리는 거 2번. 경매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은 갖추고 있어야 돼. 자, 대항 요건은 갖췄는데 경매 등기 후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X 우선 변제권 인정해준다. 경매했는데 그죠? 후순위에만 우선해주면 되니까. 자,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3번도 중요한 질문이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에 대해서 후순위 채권자의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맞다. 그죠? 아주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경매하고 연결되는데, 자, 1번에 저당권자가 있었습니다. 2번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번도 뭐 저당권자가 있었다고 칩시다. 자, 그 경매가 끝나서 배당을 해주는데 1번 저당권자 배당 받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자는 배당을 요구해야만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저당권자 받으면 되죠. 근데 2번 우선 변제권자가 어떤 사연인지 배당 요구를 안 했어. 그죠? 자기가 배당을 요구했으면 1번 주고 2번 주고 3번 줬겠죠. 그런데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1번 주고 바로 3번으로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우선 변제를 못 받은 자가 이 후순위자를 대상으로 내가 신청했으면 네가 못 받았을 거니까 그것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문제죠. 소도 제기할 수 없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배당 요구할 자는 정확하게 배당 요구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지분도 중요하고. 11번 역시 우선 변제권으로 내려갑니다. 확정일자에 관한 문제죠. 맞는 것은 4번 봅시다. 확정일자를 통하여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를 받으려는 경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대항 요건을 갖췄다면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렇습니다. 대항력은 언제까지는 갖춰야 된다. 경매 등기 전까지는 들어와 있고 그 다음 확정일자를 찍으면 우선 변제권이 적용되겠죠. 맞는 것 4번. 틀린 거 수정해 봅시다. 1번 주택임대차의 대항 요건과 임대차 계약 정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공매 시 환가대금에서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다른 때문에 X에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해요. 다른 때문에 X. 2번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매매 정려 등으로 양도된 경우에도 인정한다. X예요. 경공매 시에만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1엄차인이 확정일자를 찍었다고 해서 이 집이 매매되고 있는데 두 사람이 팔고 사는데 야, 나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보증금부터 내주고 너희들끼리 사고 팔아라. 이런 말 있다 없다? 없어요. 최우선 변제나 우선 변제는 언제 적용한다? 경공매 시에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유의해서 체크합니다. 됐고 12번 내려갑니다. 역시 이 확정일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 답부터 볼까요? 5번 확정일자가 부여된 경우 임차인에게 뭐 당연히 경매 신청권이나 전전세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당연하죠. 그죠? 이런 확정일자를 찍었다고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 경매 신청 권리는 물건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권리는 주어진다 하면 X입니다. 자, 나머지 1, 2, 3, 4가 확정일자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됐죠? 됐고. 자, 13번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역시 확정일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틀리는 것은 1번 확정일자 부여의 신청 시 계약서 원본만 제시하면 되고 금액의 다수에도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5. 2번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주 중요한 판례죠. 아파트 명칭과 동호수 기재를 누락한 경우 누락에 줄 닦고 놓고 확정일자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다. 누락을 했더라도. 그죠?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확정일자를 찍은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지금 확정일자를 딱 찍으면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전입신고는 정확하게 되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동호수가 없다라도 우선 변제권은 인정해준다라는 판례죠. 임대차 계약서는 제3자에게 이익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주장할 수 있다, 맞다.
3번 확정일자 부임 차이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X 2분의 1은 어디서 나옵니까? 최우선 변제입니다. 그래서 3번 틀린 것. 4번 임대차 계약서 자체를 공정사무소에서 공정정서로 작성하였다면 나중에 공정정서 대장으로서 확정일자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도 있다. 그 말도 맞다. 여러분 확정일자 주택임대차에서 확정일자 받는 곳이 어디죠? 동사무소. 그 다음에요. 공정인사무소. 공정인사무소가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등기소입니다. 자, 그래서 동사무소 가서 받을 때 얼마? 500원인가? 요새 확정일자 받는데 얼마입니까? 받아보신 분 없습니까? 700원 주합니다. 700원. 공정인 사무소는 1000원 받습니다. 300원 더 받습니다. 돈도 아니죠. 사실은 그죠? 자, 그런데 동사무소나 등기소에서는 확정일자를 찍어 놓고 만약에 확정일자를 찍은 계약서를 분실해 버리면 언제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그런데 공정인 사무소는 기록을 해 놓는다고 누구에게 언제 찍어줬다. 그죠? 그럼 요 기록이 있으니까 분실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은 약간은 구식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려고 지금은 뭐를 작성한다 그랬죠? 확정일자부를 작성해 놓고 동사무소가 보관을 해요. 지금 그 질문이 틀린 건 아니지만 공정인 사무소에서는 확정일자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말 맞아요. 맞지만 지금은 이런 불편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정일자부를 동사무소에서 해놓고 이 확정일자부를 아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틀린 질문 아니지만 약간 구식스러운 문제예요. 입증할 수 있다 됐고 5번 확정일자부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 시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우선 변제권도 주장할 수도 있다. 뭐 크게 문제 없죠. 소액 임차인이라 그랬어요. 그럼 소액이면서 확정일자를 찍어 놓으면 최우선을 주장하고 그것으로 만족 못하면 우선 변제권도 주장할 수 있겠죠. 5. 틀린 것은 3번. 10분 쉬었다가 14번부터 가겠습니다.